내가 정말 바보였네. 너가 왜 그렇게 우리 집 재산에 관심이 많은지, 왜 그렇게 재개발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반짝이는지 이상했지만 난 널 사랑했고 끝까지 믿었어. 민국 씨, 그게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진심? 어떤 게 진심인데? 김 실장이랑 주고받은 문자에서 나를 멍청이라고 부른 거?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꼰대 할머니라고 한 게 진심이야? 당신 그런 것까지 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이가 민국이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국이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당신이 내 팔을 잡을 자격은 없어. 자격? 웃기지 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동안의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네가 뭔데 나한테 자격 운운해. 돈 좀 있다고, 땅 좀 있다고. 너 진짜 미쳤어? 아닌 척은 그만해. 너도 알잖아. 그 재개발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너 정말. 믿어지시나요?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와 사위가 싸우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 채우지도 못할 망정 험담이 오고 가는 이 예비 신혼부부 괜찮을까요? 다른 어르신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지혜를 나누러 마을회관을 찾아주신 김영희님께 감사드리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제 나이 65, 남편과 사별한 지도 어언 15년이 되어갑니다.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았지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건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 덕분이었죠. 시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땅이라면 사족을 못 쓰셨습니다. 논밭은 물론이고 당시엔 쓸모없어 보였던 땅까지 하나둘 사 모으셨죠. 돌아가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땅들을 물려주셨는데 그게 지금은 강남 한복판의 황금 땅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야, 땅은 배신하지 않아. 시간이 약이고 기다림이 답이야. 시아버님의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덕분에 우리 가족은 강남에 알만한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국이는 제가 키운 자식이라 해도 과찬이 아닐 만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돈 걱정 없이 자랐지만 허세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아들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국이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저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죠.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니? 어떻게 만났어? 로펌 동료예요. 변호사로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똑똑하고 예쁘고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겉으로는 흔쾌히 승낙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련된 제 직감이 뭔가 수상하다고 울부짖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땅 부자 집안의 외아들과 결혼하려는 여자들 중에는 너무 예단이 심했나요? 하지만 제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그날부터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데려온다던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화창했던 봄날 오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70cm는 될 법한 늘씬한 키에 단아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인사까지 마치 예의범절 교본에서 튀어나온 듯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살짝 뒷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명품 백은 최신 시즌 제품, 구두는 루부탱, 변호사 초임이 꽤 되긴 하지만 저 정도면 좀 과하다 싶더군요. 어머님, 제가 평소 즐겨 먹는 디저트인데 맛있는 케이크 가게를 발견해서 조금 사왔어요. 센스 있게 준비해온 선물에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님, 댁이 정말 멋있으시네요. 특히 저 뒤 정원이 정말 예술이세요.
이 동네가 요즘 재개발 이야기가 많던데. 시선이 은근슬쩍 집 내부를 막힘없이 대답하는 모습이 마치 면접 준비를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 우리 지은이가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나 보네. 네, 변호사다 보니 부동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서요. 어머님 댁 주변이 몇 년 안에 엄청난 개발이 될 거라던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눈빛에서 이상한 반짝임을 발견했죠. 흔히 말하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눈빛을 저는 잘 압니다. 2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어머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국 씨랑 결혼하게 되면 어머님 댁 근처로 신혼집을 얻고 싶어요. 맨날 뵐 수 있게요. 달콤한 말투였지만 저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신혼집을 이 동네에 웬만한 자금 없이는 엄두도 못 낼 텐데. 그래,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가까이 살면 얼마나 좋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완벽한 첫인상 뒤에 감춰진 뭔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민구가 지은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히 얘기해 줄래? 아니, 제가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로펌에서 만났다고. 그래, 근데 어떻게 가까워졌는데? 그게 사실은 지은이가 먼저 적극적으로 아들의 말끝이 그려지는 걸 보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 뭔가 수상하다고. 어머님, 이 그림 정말 멋있으시네요. 혹시 이름이? 지은이가 거실에 걸린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피카소의 진품이라며 아는 체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그림은 동네 화방에서 산 모조품이거든요. 미술에 대해 잘 아는 척하면서 진품과 모조품도 다다니 껍데기만 있는 여자는 아닐지 걱정이 쌓였습니다. 티내지 않고 응대했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사전에 공부해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음식 취향, 심지어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까지 너무 완벽하게 제 취향을 맞추려 했죠. 어머님은 이번에 방영된 마님의 품격 보고 계시죠? 저도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는 제목만 맞췄을 뿐 내용에 대해 물어보자 말끝이 흐려지더군요. 누군가에게 미리 들은 정보로 저와 대화를 이어가려는 게 보였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이상한 점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예의 바른 척 앉아있지만 은근히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눈빛, 그리고 무심코 꺼낸 명품백에서 태그가 살짝 보이던 순간 아마도 오늘 처음 구입한 가방인 듯했죠. 가장 걸렸던 건 민국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듯한 다정함, 과하게 표현되는 애정. 20년 넘게 아들을 키운 엄마가 보기에는 뭔가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민국 씨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첫눈에 반했죠. 그 말을 하면서도 아들의 눈을 보지 않고 은근슬쩍 제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 거슬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는 아예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어머님, 그런데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어머님은 언제부터 이곳에 사셨어요?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겠어요? 흔히 말하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눈빛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민국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잠깐 들려온 그녀의 통화 내용이었죠. 나 아직 있어. 응, 여기 완전 대박이야.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날 밤, 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완벽한 첫인상 뒤에 감춰진 뭔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국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주말에 어머니랑 함께 한복 맞추러 가고 싶대요. 괜찮으시겠어요? 순간 고개를 들어 민국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정식 약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 한복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벌써? 아직 시기가 좀 이른 거 아니니?
지은이가 어머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대요. 그리고 요새 한복집이 예약이 많아서 미리 가봐야 한대요. 아들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강남의 유명 한복집에서 지은이를 다시 만났죠. 어머님 기다리셨죠? 제가 어머님 취향을 여쭤봤더니 민국 씨가 연보라색 좋아하신다고. 이상했습니다. 제가 연보라색을 좋아한다는 걸 민국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게다가 민국이는 제 취향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아이였는데, 아, 맞아요. 연보라색, 한복을 고르는 내내 지은이는 지나치게 완벽한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어설프게 바느질 용어를 써가며 한복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더니 가격대가 나오자 흠칫 놀라면서도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죠. 지은 씨, 한복 가격이 꽤 나가네. 어머님, 제가 변호사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머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은이의 입꼬리가 살짝 경련하는 게 보였습니다. 고급 한복 한 벌 가격이 그녀의 월급과 맞먹을 텐데 잠시 한복 치수를 재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울리는 문자음. 언니, 걱정 마. 이번에 성공하면 내가 원하던 그 빌딩도 살 수 있어. 그 할머니가 의심하지 않게만 하면 돼. 실수로 눈에 들어온 문자 내용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할머니라니 저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세요. 헤어질 때 지은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그 미소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계속 그 문자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빌딩이라니 대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지은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지은이가 우리 아들의 스케줄을 너무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민국이가 야근할 때면 어김없이 근처에 있었다는 둥, 우연히 마주쳤다는 둥, 계획적인 만남이 분명해 보였죠. 어머님, 제가 민국 씨랑 또 우연히 마주쳤어요. 야근하고 있길래 제가 야식도 사다 줬죠. 문득 궁금해져서 민국이 로펌 동료에게 몰래 연락해봤습니다. 제 친구 딸이 같은 로펌에서 일하거든요. 주희야, 지은 변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지은 변호사님 말씀이세요? 사실 좀 이상한 소문이 있긴 해요. 주희의 말에 따르면 지은이는 6개월 전부터 우리 민국이를 노려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국이가 맡은 재개발 사건 서류를 몰래 살펴보다 걸린 적도 있었대요. 그리고 지은 변호사님 전에도 2번이나 대기업 자재들과 약혼했다가 파혼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어느 날 지은이가 민국이와 저희 집에 왔을 때였어요. 민국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이의 통화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이번엔 진짜야. 강남 땅 부자라고. 그것도 올해 재개발 확정된 지역이래. 결혼만 하면 우리가 원하던 그 빌딩도 살 수 있어.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로펌 지인들에게 수소문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지은이가 전문적으로 재력가 아들들을 유혹해서 접근한다는 것, 그리고 결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결혼 후 이혼하며 위자료를 챙기는 게 수법이라는 거였죠. 결정적인 건 우연히 발견한 지은이의 수첩이었습니다. 강남 땅값 시세, 민국 어머니 보유 부동산 내역, 재개발, 예정 지역 목록, 심지어 우리 가족의 자산 내역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결혼 절대 안 돼.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깊어진 민국이의 마음이었죠.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말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땅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역으로 그 욕심을 이용해서 함정을 파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제 오랜 친구이자 베테랑 공인중개사인 미영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미영이는 제가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영희야, 이 땅 절대 팔면 안 돼 두고 봐. 3년 안에 재개발 들어갈 거야. 10년 전 현금이 필요해서 땅을 팔려고 했을 때 미영이가 말렸죠. 부동산 중개사로 30년째 일하면서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미영이의 촉이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말대로 3년 후에 정말 재개발이 확정됐고 땅값은 3배나 뛰어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도 다 미영이 덕분이죠. 언니, 이 동네 땅 한 평에 얼만 줄 알아? 이제 시세 다 외우고 다녀 나보다 더 잘 알걸? 미영이는 장난스레 말하곤 했지만 실은 제가 모르는 부동산 내막까지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 어딘지 건설사 사장님들도 미영이한테 물어본다나 뭐라나. 특히 기억나는 건 작년 있었던 일입니다. 이봐요. 이 땅이 얼만 줄 알고 이런 허위 매물을 올려요? 당장 내리세요. 신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렸다가 미영이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죠. 부동산 거래는 깨끗해야 한다는 게 미영이의 철칙이었으니까요. 영희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정직하게 벌어야 좋은 거야. 그런 미영이라면, 그래요. 미영이라면 지은이의 속내를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얼른 전화기를 들어 미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지금 시간 돼.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어머나 웬일이야. 우리 영희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니. 그게 우리 예비 며느리가 수상해서. 또 누가 우리 영희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걱정 마, 내가 한번 살펴볼게. 역시 미영이었죠. 단번에 상황을 파악하고 제 고민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 어떤 작전을 짜볼까? 미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3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에요. 밤새 한숨도 못 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들의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미영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영희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미영이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큰 손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큰 손에 부동산 중개를 맡은 거로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일단 들어봐. 그쪽에서 이 동네 땅을 큰맘 먹고 매입한다는 소문을 내면 지금 시세보다 2배는 뛸 거야. 그리고 내 땅이 그 매입 대상 1순위고. 순간 미영이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아, 그래서 지은이가. 맞아, 만약 걔가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반드시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일 거야. 내가 30년 동안 이런 사람들 안 봤을 것 같아. 미영이는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둘게. 일단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사로 알려져 있으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을 거야.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될까? 영희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내 아들 인생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고. 미영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용기가 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일단 내일부터 내 사무실에 사람들 출입이 잦아질 거야. 검은색 외제차들 어디 봐. 우리 조카 승민이가 외제차 렌트 업체 하지 않았나? 미영이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야, 넌 평소처럼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알겠지? 알았어.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 뭔데? 이 소문이 자연스럽게 지은이 귀에 들어가게 할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말인데. 미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더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죠. 물 마시는 소리, 깊은 한숨. 죄송해요. 그때 생각하니 목이 막혀 물 좀 마시고 이어갈게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미영이의 계획이 없었다면 아들과 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손발이 떨리네요. 마을회관에 입주한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 이 사연을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미영이가 있기에 망정이지.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듣고 꼭 아들, 손주 결혼할 며느리를 잘 지켜보길 바랄게요. 꼭이요. 이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여기 마을에 관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제게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친하지 않아 어색하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지혜를 나눠봐요. 그럼 다시 힘내서 이야기해 볼게요. 커피를 마시며 치밀한 계획이 있어 보이는 반짝이는 눈을 한 미영이의 말에 저는 한참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단계야. 미영이는 테이블 위에 도면을 펼쳐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봐, 내 땅이 재개발 핵심 구역이잖아.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은 시에서 매각하려고 준비 중이래. 그리고 마침 내가 이 땅 매각 중개를 맡게 됐거든. 어머,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땅 매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 모임을 우리 사무실에서 할 거야. 거기에 영희 넌 땅 주인의 큰언니로 나오는 거야. 큰언니라고. 그래, 내가 진짜 주인이란 걸 알면 안 되니까. 마침 이 동네 땅 매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자연스럽게 소문이 날 거야. 미영이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알기론 지은이가 김 실장이란 사람이랑 자주 연락한다며. 그 김 실장이 우리 동네 부동산 시세에 관심이 많대.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 동네 부동산 중개사로 30년을 했는데 이 정도도 못 알아내겠어. 그 김 실장도 우리 모임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할 거야. 미영이는 능숙하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베테랑 연출가처럼요. 모임 날짜는 이번 주 목요일로 잡았어. 오후 3시. 그 시간이면 지은이 점심시간 직후라 궁금해서 김 실장한테 연락할 거 아니야. 미영아, 너무 치밀한 거 아니야? 영희야, 이런 사람들 상대할 땐 이렇게 해야 돼. 걔들이 우리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때 미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김 실장님. 미영이는 나를 보며 윙크를 하고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미영 중개사님 맞으시죠? 지난번에 소개받은 김민서입니다. 네, 맞아요. 목요일 모임 건 때문에 연락드렸었죠. 혹시 일정 조율되셨나요? 네, 그건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번에 매입하시는 분이 정말 그 한양그룹 회장님이 맞나요? 미영이는 잠시 통화를 끊지 않은 채 메모장에 뭔가를 써서 내게 보여줬습니다. 봐, 벌써 알아봤대.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고객 비밀이라. 아,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도 혹시 매입 예정 가격대는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조심스럽네요. 다만 현재 시세의 3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배요? 그럼 평당. 네, 그 정도예요. 특히 재개발 구역 1순위인 영희 씨 아니? 제 고객분의 땅이 제일 관건이죠. 혹시 그분과는 연락이 닿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리 만나 뵙고 싶은데. 미영이가 또다시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널 만나려고 한대.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 계셔서 목요일 모임에도 큰 언니분이 대신 나오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럼 목요일에 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요. 다른 투자자분들도 오시니까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미영이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벌써 내 땅에 대해서 캐고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이 김 실장이란 사람은 오늘 저녁 안으로 지은이한테 이 소식을 전할 거야. 어떻게 그걸 알아? 지은이가 김 실장이랑 한패야. 둘이 부동산 투기로 얽혀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몇 번 이런 수법으로 돈 번 전적이 있대. 역시 미영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니. 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목요일에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미영이의 눈빛이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영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서 카페 창밖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토닥였죠. 그나저나 이런 일로 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예비 며느리였잖아. 그러게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어. 이제 보니 다 계산된 거였나 봐. 에이, 자책하지 마. 너무 딸 같아서 좋아했던 거잖아. 그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 카페를 나서는 미영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아, 영희야. 미영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목요일에 입을 옷은 내가 가져다 줄게. 땅 주인 큰언니 역할이니까 그에 맞게 입어야지. 너무 화려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고급스러운 걸로 맞춰줄게. 아이고, 이 나이에 연극까지 하게 생겼네. 괜찮아. 그동안 쌓은 내 연기 실력이면 충분해. 아들 앞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있었잖아.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영이의 택시가 떠나고 어두워진 거리에 혼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국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늦으세요?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곧 들어갈게. 친구랑 있다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목요일까지 평소처럼만 행동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걸까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국이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더군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응. 미영이랑 먹었어. 소파에 앉으며 민국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속고 있다니. 어머니 그런데 지은이가 어머니께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응. 내가 뭐라고 했는데? 지난번 한복 맞출 때 어머니가 좀 차가우셨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이가 벌써 민국이한테 이간질을 시작한 모양이었죠. 그래? 내가 그랬니? 미안하다. 다음에 보면 미안하다고 할게. 민국이가 노트북을 덮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실 지은이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들의 순진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지은이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죠. 어머니, 지은이랑 저 이번 주말에 예식장 알아보러 가보려고 해요. 뭐라고? 놀라서 목소리가 커졌네요. 아직 이르지 않니? 그리고 예식장은 왜 벌써? 지은이가 이번에 괜찮은 예식장이 있다고 미리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두르고 있었네요. 우리 돈을 노리고 민구가. 네 어머니?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 여자 위험해. 내가 속고 있어.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도리어 민국이가 지은이를 더 믿게 될 것 같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오늘은 일찍 자라. 네 어머님도 주무세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민국이의 통화 소리. 지은아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그러신 게 아닐 거야.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속삭이듯 다정한 민국이의 목소리가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민국아, 목요일까지만 기다려주렴. 엄마가 꼭 널 지켜줄게.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지만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마주한 민국이의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은이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신가요?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민국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지은이와 통화를 더한 모양이에요. 그건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지은이가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까지 조종하다니. 민구가. 네, 그 친구 정말 내가 좋아서 결혼하려는 걸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지은이가 저보고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때 민국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아. 응, 나 출근하려고. 응? 너 왜 우리 회사 앞이야? 민국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침도 안 먹었다고? 알았어, 금방 나갈게. 전화를 끄는 민국이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텅 빈 집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국이가 먹다만 밥그릇이 아직도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죠. 그때 미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희야, 김 실장이 벌써 부동산 3군데를 돌아다니며 이 동네 시세를 알아보고 있대. 우리 작전 통한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민국이는 저렇게 순진한데 저 여자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목요일까지 이틀만 잘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왜 이리 더디게 가는지 창밖으로 출근하는 민국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구에서 해맑게 손을 흔드는 지은이의 모습도 저 미소 뒤에 감춰진 너의 실체 꼭 밝혀내고 말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이 시작되는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늦을 것 같아요. 지은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래, 늦더라도 조심해서 들어와라. 민국이를 배웅하고 나서 곧바로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준비됐지? 우리 작전 시작이야. 아까 김 실장한테 전화 왔더라고. 투자자들 명단을 미리 알고 싶다나. 어떻게 됐어?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대신 오늘 모임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완전 낙사서 물고기처럼 팔딱팔딱 뛰더라. 저기 미영아, 응, 이러다 민국이가 상처받진 않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야,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하지만 잠깐의 상처보다 평생의 불행이 더 무서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민국이를 위한 거야. 그래, 자, 이제 준비하자. 내가 보낸 옷 입었지? 응. 근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한복은 처음 입어보네. 당연하지. 오늘 너는 재벌가 큰언니 역할이니까. 조금 이따 차 보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에 미영이가 빌려준 진주 목걸이까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국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지은이 연락 없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없었는데. 아네. 점심시간인데 통 연락이 없어서요. 평소엔 이럴 때 꼭 연락하는데. 지은이는 지금쯤 김 실장한테 연락받고 부동산 모임 준비하고 있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기 실장님 진짜 확실한 거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카페에서 지은이는 김 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헛된 정보를 줬나? 오늘 오후 3시 백미영 부동산에서 열리는 투자자 모임. 거기에 그 땅 주인 친척이 온대. 근데 갑자기 한양그룹에서 이 동네를 매입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봐 지은 씨, 재개발 구역 땅값이 시세의 3배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 지은이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매입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거네요? 그렇지.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니가 절대 안 넘길 땅이야. 지금이 기회라고. 지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민국이의 연락을 무시한 채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응, 드디어 걸렸어.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 우리가 노리던 그 땅 맞아. 오늘 오후에 모임 있대. 거기서 매입 관련 이야기가 오갈 거래. 잠시 통화를 마친 지은이가 김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근데 그 할머니는 왜 이렇게 땅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냥 팔면 될 것을.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한 거 아냐? 아들 결혼시키면서 땅도 팔게 만들어야지. 그래도 좀 불안해요. 그 할머니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걱정 마. 당신 연기면 충분해. 그동안 며느리 역할 완벽하게 해내지 않았어?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면 돼.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 안 올 거야.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국이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국 씨 미안해요. 중요한 재판 준비하느라 연락 못했어요. 제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살게요. 전화를 끄는 지은이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오후 3시 백미영 부동산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아니 큰언니 되시는 분 오셨죠? 미영이가 일부러 크게 말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한 김 실장이 슬쩍 제 쪽을 힐끗거리는 게 보였죠. 네, 제가 땅 주인 언니 됩니다. 목소리를 조금 깔고 천천히 말하는 연기까지 미영이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오늘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컨설턴트 김민서라고 합니다. 아, 네. 혹시 지금 땅 주인분께서는 해외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당황했는데 마침 미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김 실장님 그런 개인적인 건 나중에 천천히 여쭤보시죠. 일단 오늘 모임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하더니 어머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어머니요. 김 실장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큰언니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순간 침착해져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나요? 글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지은이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김 실장은 당황한 듯 지은이를 바라보다가 저를 노려봤죠.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어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기셔서. 지은이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시니 혹시 민국 씨 어머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이가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나 이거 참 우연이네요. 큰언니 이분이 그 유명한 땅 부자 김 여사님 며느리 되실 분이래요. 미영이의 연기에 지은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놀랐네요. 너무 비슷하셔서. 지은이는 자리에 앉으며 계속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김 실장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지은이에게 눈짓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때 미영이가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긴장 풀어. 내 연기 지금 완벽해. 저것 봐 저 여우 같은 것들 완전 혼란스러워 하잖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은이의 정체가 밝혀질 거예요.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미영이가 프로젝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부지가 바로 이 구역입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핵심인데 미영이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지은이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재 시세의 3배. 아니 상황에 따라 4배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지은이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획 끌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평당 얼마나? 글쎄요. 그건 땅 주인분과 협의를 해봐야. 지은이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큰어머님. 혹시 동생분과 연락이 되시나요? 제가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요.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는 듯 미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나 지은 씨.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는 민국 씨 어머님 닮았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투자 얘기를 꺼내시고.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어떻게 예비 며느리가 될 분이 시어머님도 못 알아보시나요?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 실장이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백중개사님, 이게 무슨... 김 실장님 거기 계세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으니까요. 미영이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것은 이게 뭐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지은 씨와 김 실장님의 통화 내역입니다. 미영이가 프로젝터에 비춰진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지난 6개월간 두 분은 무려 248번의 통화를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입금 내역도 있고요. 김 실장님이 지은 씨에게 보낸 거액의 송금 기록. 이게 무슨 개인정보 침해? 김 실장이 벌떡 일어났지만 미영이는 침착하게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주 카페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영상 속에서 지은이와 김 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이번에 그 할머니 땅만 넘어오면 우리가 원하던 대로. 그만. 지은이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아니, 이건 다 오해. 그때였습니다. 제가 천천히 가발을 벗어냈습니다. 오해는 무슨, 지은 씨. 이제 다 밝혀진 걸 보니 할 말이 없나 보네요. 어머님. 지은이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민국이 그 순수한 애를 갖고 이런 장난을 치다니. 전 정말 민국 씨를 사랑해요. 이건 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은아, 민국이었습니다. 민국 씨. 내 말 좀 들어줘. 지은이가 민국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민국이는 차갑게 손을 저었습니다. 다 들었어. 밖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다. 아니야. 이건 다 오해라고. 나는. 오해? 그럼 이 통화 내역도 송금 기록도 다 오해? 민국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네. 너가 왜 그렇게 우리 집 재산에 관심이 많은지, 왜 그렇게 재개발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반짝이는지. 이상했지만 난 널 사랑했고 끝까지 믿었어. 민국 씨. 그게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진심? 어떤 게 진심인데? 김 실장이랑 주고받은 문자에서 나를 멍청이라고 부른 거?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꼰대 할머니라고 한 게 진심이야?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그런 것까지 다. 다 봤어. 어머니가 보여주신 증거들. 당신의 모든 거짓말이 담긴 증거들. 그래. 맞아. 처음엔 계획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변했다고. 난 정말 당신을. 그만해. 이제 와서 무슨. 민국이의 절규가 사무실 안을 울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어머니가 수상하다고 하실 때도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고 싶었는지. 민국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국아, 제가 다가가려 하자 민국이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당신이랑 나. 그리고 김 실장이랑 꾸민 이 모든 계획들. 전부 다.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지은이가 민국이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국이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당신이 내 팔을 잡을 자격은 없어. 자격? 웃기지 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동안의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네가 뭔데 나한테 자격 운운해. 돈 좀 있다고? 땅 좀 있다고? 너 정말. 아닌 척은 그만해. 너도 알잖아. 그 재개발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민국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뭘 놀라. 그동안 널 위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아침 일부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너의 시큰둥한 어머니 앞에서 며느리 코스프레하고. 지은이가 소름 끼치게 웃으며 목에 핏대를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너의 그 구식 어머니. 아침마다 문자하고 안부 전화하고. 속으로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그 꼰대 같은 말투랑 행동. 내가 왜 그걸 참았겠어? 입 다물어. 민국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진실이 듣기 싫어? 너도 알잖아.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특별했다는 걸.
그 땅만 없었어도 나 같은 여자가 너한테 시시때때로 찾아갔겠어. 너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난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너희 같은 한심한 모자보단 낫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더 한심해. 지은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굴더니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쇼까지 준비했잖아. 너희가 나보다 나아? 순간 제 마음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돈만 보고 접근한 건 맞아. 근데 너희 모자도 결국 그 돈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한 거잖아. 지은이가 갑자기 제 가방을 뒤적이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알아? 내 도장만 찍으면 이 땅이 전부 내 거가 될 수 있었어. 몇 달 동안 전호사들이랑 완벽한 서류 만들어 놨다고. 뭐라고? 민국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결혼식 날 서명할 서류 안에 이게 섞여 있을 거였어. 너무 쉬웠다고. 널 조종하는 게. 이런 미친. 미친? 그래,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바보한테 이렇게 공들인 내가 진짜 미친 거야. 넌 그냥 엄마 치마폭에 붙어 사는 찌질이. 그때였습니다. 민국이가 갑자기 그 서류들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찢어버렸어요. 아,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야. 네가 진짜 미쳤어. 민국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난 바보야. 엄마 말씀도 안 듣고 널 믿었던 내가 바보지. 근데 너보단 낫잖아. 너같이 사람 마음을 갖고 장난치는 악마보단 낫다고. 뭐? 악마? 웃기지 마.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너가 모르는 세상이지. 지은이가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어쩔 건데? 이 영상, 통화 내역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협박이라도 해볼까? 아님 이거 언론에 터뜨려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지은 씨, 그만하시죠. 형사가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뭐예요 이게? 사기 결혼을 통한 부동산 불법 취득 시도, 개인정보 유출 협박,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당황한 지은이가 김 실장을 바라봤지만 그는 이미 다른 형사에게 체포된 뒤였습니다.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언니한테 전화해야 해. 휴대폰을 더듬더듬 찾는 지은이를 보며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조사받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5번의 동일 수법 사기 결혼 시도, 이번엔 제대로 걸리셨네요. 거짓말이야. 이럴 순 없어. 지은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가 그동안 해온 거짓말만큼은 아니야. 민국이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으악. 지은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니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없었어도. 하지만 경찰이 재빨리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지은이를 보며 민국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민국아,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민국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제 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말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것이. 어머니, 전 그동안 어머님이 지은이를 오해하시나, 편견을 가지고 계시나 했어요. 그래, 엄마가 너무 돌려서 말한 것 같네. 그냥 바로 말해줄 걸. 미영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희야, 잘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민국이가 평생 이런 여자한테 당할 뻔했잖아. 그제서야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슴을 조이며
지내왔는지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던 시간들, 아들 몰래 흘렸던 눈물들, 사모님, 이제 진술만 남았습니다. 경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민국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국아, 이제 가자. 집에 가서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어머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지켜낸 안도감, 그리고 이제야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기쁨이 뒤섞인 오묘한 감정이었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우리 민국이가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왜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사모님, 먼저 이동하시죠. 경사들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오는데 민국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뒤에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나중에 연락할게. 오늘 저녁은 아들이랑 푹 쉬어. 고개를 끄덕이며 민국이와 함께 차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지은이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민국이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한참을 달리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지는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죠. 민국아, 네, 어머니. 배고프지? 이제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요. 민국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꾹 참으며 웃어 보였죠. 그래, 오늘은 감자도 듬뿍 넣어줄게. 어머니, 응? 제가 이제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아니야. 민국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말해주지 못해서. 어머니도 울지 마세요. 저도 또 울 것 같잖아요. 서로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웃음이었죠. 민국아, 오늘은 엄마 방에서 자자. 너 어렸을 때처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새로운 로펌으로 이직하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국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지은이 사건 이후로 민국이는 전 직장에서 눈치가 보였을 거예요. 아무래도 같은 로펌에서 일하던 지은이가 구속되고 김 실장과의 관계도 드러났으니까요. 새로운 곳은 어디야? 시작은 작지만 제가 꿈꾸던 공익 전문 로펌이에요. 재개발 지역 주민들 무료 상담도 하고. 민국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돈은 적게 벌어도 돼. 어머니, 엄마는 이제 알아.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지은이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잖아. 민국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봉사활동 나가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있어요. 어머, 벌써?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민국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냥 이따금 마주치면 인사하고 가끔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사이예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건 이번엔 제가 먼저 어머니께 모든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민국아,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예전 같았으면 얼굴 한번 안 붉히고 담담하게 말했을 텐데 이렇게 수줍게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다니.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제야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기쁨의 눈물이야.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솔직해져서.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국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릴 때처럼 제 손 안에 쏙 들어올 것만 같았던 아들의 손이 이제는 이렇게 크고 든든하네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서.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어머니를 믿지 않았죠.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내 인생에 간섭하려고만 했나 봐. 민국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턴 달라질 거예요. 제 마음도 어머니 마음도 서로 더 이해하면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이상한 표정이었겠지만 이렇게 행복한 건 오랜만이었어요. 그래, 그 봉사활동하는 분 다음에 집에 한번 데려와. 엄마랑 같이 밥 먹자. 네? 정말요? 그래, 이번엔 엄마가 먼저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해볼게. 저녁 식사 후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민국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요. 뭘? 지은이,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뭐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은이도,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저도 결국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민구가 그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으신 재산이 전 그저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처음 저한테 관심 보일 때도 그게 다 제 능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민국이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민국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많이 배웠어. 땅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아들의 행복이 먼저라는 걸. 어머니, 이제 우리 서로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요. 돈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면서. 그래, 우리 민국이가 많이 컸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어머니. 응? 우리 땅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그걸로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 하세요. 내가 무슨? 미영 이모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폐지 줍는 어르신들 돕고 싶어 하셨다고. 그때 제가 했던 그 말을 미영이가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꿈을 이루세요. 전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창밖의 노을이 더욱 굵게 물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봤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네요. 때론 큰 상처가 있어야 더 큰 깨달음을 얻는 걸까요?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서.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지혜로운 어머니의 해안이 아들 민국이의 인생을 살렸네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던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김영희 씨의 바램대로 댓글을 통해 서로 생각을 풀어내며 공감을 나눠보세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통로 마을회관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르신이 계셔서 오늘도 마을회관은 문을 엽니다.